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 권리금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권리금이 장사를 하실 때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한 권리의 금액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설 권리라는 부분도 쪼개질 수도 있고, 바닥 권리라는 것들도 있고, 영업 권리 내지는 운영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권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매장 창업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을 보고, 만약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를 내가 임대 받아서 인테리어 내가 해가지고 내 장비들을 갖다 놓고 장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를 끝나고 그 사람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랑 임체인끼리 협의를 하고, 이 사람이 일찍 퇴거를 하고 우리가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게를 샀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샀다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모든 시설 제반 것들을 다 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업종을 그냥 이어갈 거면 이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나왔던 수익금이나 그런 모든 시스템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가게 하나를 통으로 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비슷한 업종을 하거나 여기서 크게 건들지 않을 것 같아. 이 업종 후에 여기서 이 사람이 쓰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처음에 이 공간이 물이 나오는 쪽이라든지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나보다 앞서서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급수도 땡겨놓고 배수도 땡겨놓고 전기의 용량도 늘려놓고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시설 권리라고 하고, 그리고 바닥 권리라고 하면 우리가 상권이나 이런 자리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도 그냥 부동산 임대료만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선점하고 있으니 그 바닥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그 금액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이미 권리금을 많이 내놓고 바닥 권리 같은 거 그냥 빈자리인데 그냥 그 자리, 홍대 입구 1번 출구 앞이라서 깔린 명동 어디라서 깔린 바닥 권리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사라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거기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그 금액을 받고 나가야지 생돈이 증발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모르시거나 혹시 아신다면 굳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금이라는 게 내일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리금을 한 5, 6천 내고 들어왔는데 영업을 하시다가 영업이 잘 안 돼서 나가고 싶어요. 그럼 이 권리금은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 집주인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보장해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서화된 그냥 약속 같은 걸로 나는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나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 나는 나에게 권리금을 줄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임대료를 계속 내면서 장사가 되지 않는데 힘들게 버텨나가다가 끝끝내는 내가 이 금액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만 본 상태에서 내 뒤를 이어서 이곳에서 그 권리금을 내고 장사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5, 6천 뭐 내고 들어왔던 권리금 다 날리고 못 버티고 털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내실 때 만약에 권리금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라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뭐 시세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부르는 게 값일 수 있고 더 절박하고 약간 똥줄이 타는 입장,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 절박할수록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느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시세가 부르는 사람 마음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를 하는데 제가 무권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장사가 그냥 좀 됐어요. 혹은 그냥 그럭저럭 버티면서 손해는 안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갈 때 그 주변 시세를 보니까 권리금이 좀 깔렸어요. 그래서 제가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권리금 장사라고 하는데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권리를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서 부동산에다가 사장님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권리금 받고 내놓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알았다고 하고 부동산에다가 그 매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3,500, 4,000, 뭐 한 5,000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3천만 원만 주면 되니까 저랑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권리금이라는 게 명확하게 눈으로 보이고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이 공간에서 내가 과연 이 권리를 주고 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나는 카페를 했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 혹은 다른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이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건지. 사실 매력적인 공간이 있다면 뭐 좋겠지만 각각의 자리마다 어떠한 아이템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라고 해서 모든 뭐 한식집이면 한식집, 고깃집이면 고깃집, 카페면 카페가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여기서 장사를 했을 때 남들보다 더 장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국밥집을 계속해서 내가 그대로 국밥집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내가 한다고 잘 될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국밥집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횟집을 했을 때 매출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발품 팔고 주변에 있는 시세들도 알아보고 웬만하면 권리가 없는 곳으로 그분들이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 곳을 좀 찾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조급해 하세요. 내가 올해까지는 창업할 거야, 내년까지는 오픈하려고, 막 이런 마음을 하시면서 리미트를 두시고 다니시다 보니까 너무 급하세요. 그러니까 사리분별이 좀 안 되고, 뭐 권리가 3천만 원이었던 게 2천만 원으로 하니까 싼 거 같은데? 이거 내고 빨리 들어가야지 내가 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자본이 좀 더 많이 있고 뭐 큰 계획이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뭐 아이템, 팔려고 하는 뭐 독특한 물건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난리 나게 팔리진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러시다면 조금 더 생각하시고, 뭐 권리금을 내실 때 내시더라도 뭐 한 번 더 알아보고 가능하면 없는 곳으로 인연이 나는 곳을 찾아보시고 좀 기다려서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저렴하게 창업을 하시는 거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돈 1, 2만 원짜리 물건을 사도 온라인에서 상세 페이지도 보고 그렇게 검색을 해보고 후기도 보고 쓰는데, 우리는 돈 몇천만 원짜리 매장을 내려고 권리금을 내면서 제대로 보지 않고 그 건물 부동산이나 그 판매하려는 판매자가 주는 되게 작은 양의 정보에 너무 의존해서 큰 돈을 지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